전문가의 시선으로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현상인지 좀 제대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오늘도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사님 제가 알기로는 뭐 해외에 굉장히 오래 주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홍콩에도 혹시 계셨었나요? 홍콩은 제가 선물 딜러일 때 비즈니스로 자주 방문했었고, 그 다음에 로이터 서울 지국에 있을 때 네네. 홍콩에 일주일 주재하면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경험. 예. 어쨌든 요즘에 이제 홍콩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슈들이 사실 저도 매일매일 외신을 정리하면서 이 홍콩 관련 소식이 항상 탑 헤드라인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갑자기 또 이 공항의 운항 중단 소식까지 접해지게 되면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지금 월요일이죠. 월요일 홍콩 국제공항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네네. 일단 오늘 오전에 운영을 재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6월 9일부터 네. 범죄인 인도 중국으로 네네. 홍콩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중국으로 송환하는 송환법이죠. 송환법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네. 홍콩의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된다면은 그게 100만 이상이 시위에 참가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9일부터니까 지금 약 10주째 네네.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반정부 데모 형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 정시에도 홍콩의 공항 폐쇄, 그리고 중국 당국의 고위 관리가 홍콩 테러 상태라는 식의 거의 테러 수준이다라는 테러 수준이라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이 어제 그러니까 홍콩의 이 공항 현장을 보여주는 그 자료 화면인데 뭐 중간에 성조기가 나오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 예. 이따가 잠시 후에 이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홍콩의 시위가 격화되는 이 점이 무엇을 걱정시키게 만드냐 이건데 두 가지로 저는 좀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당국이 이걸 좀 무력으로 진압하느냐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이 마비되느냐 이걸 같은데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홍콩에서 가까운 차로 한 1시간 정도 네네. 거리밖에 안 됩니다만은 셴젠이죠. 지금 중국 IT 네네. 산업의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들면은 중국은 셴젠을 들고 있죠. 셴젠에 지금 중국 인민 무장 경찰이 지금 현재 장갑차를 대동하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지금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의 신문을 보면은 지금 셴젠에서 인민 무장 경찰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사태가 되면은 홍콩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준비는 이미 하고 있고 예. 두 번째로 아시아 금융허브가 혹시 마비되는 것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이런 대규모의 소요 또는 데모로 인해서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중국 정부가 무장 개입을 하게 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 비난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홍콩의 자유로운 시위를 무장으로 제압을 할 경우 그때 생기는 어떤 국제적인 비난에 지금 중국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장 경찰이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 시위대 내에서 성조기를 이렇게 들고 옮기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요. 지금 시위대가 왜 홍콩 국제공항에 모여서 시위를 하냐면은 일단 지금 현재 송환법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의지를 또는 의미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홍콩 국제공항은 아시아에서도 몇몇 안 되는 국제적인 터미널이죠. 그렇죠. 여객 터미널이기 때문에 홍콩에 도착하는 외국인들한테 홍콩의 지금 시민들의 송환법
반대, 네네. 시위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도 저 홍콩의 이 시민단체들은 그 지원을 요청하고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그 송환법의 가장 큰 문제는 홍콩 같은 경우 일국가 이 체제로 어느 정도 영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부터 민주주의에 상당히 가까웠죠. 네. 민주주의 국가죠. 그 도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이 송환법이 결정이 되면은 홍콩 내 그 저 민주 인사들이 네. 민주 운동을 하는 인사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치 사범들, 그러니까 그렇죠. 죄가 있다기보다 이제 시대의 사상과 달라서 이제 죄인으로 평가되는 그런 사람들을 중국으로 데려가서 예전에 우리가 뭐 판빈빙이었었나요? 이런 예. 인물들처럼 좀 정치 사범으로 몰아서 죄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콩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무력으로 만약에 진압하게 됐을 때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걱정을 하는데 이게 중국이 만약에 중국 당국이 무력으로 네. 진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일단 할까요?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 상황 하에서 네. 중국이 홍콩의 민주 시위를 무력으로 제압을 할 경우 진압을 하게 될 경우는 그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 쪽에 오히려 입장이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죠. 미국의 입장이 불리해진다. 미국의 중국 입장이 불리해지는 네, 거죠. 중국의 입장이 불리해진다고. 자국 내에서 그 민주적인 어떤 시위 행위까지 무력으로 그 진압을 하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한 국제 여론도 생각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홍콩의 시민단체들이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그 지금 민주화된 홍콩을 지켜줄 나라는 뭐 중국 당국이 아니라 네, 그렇죠. 미국이 되는 네.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진핑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요. 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중동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힘들겠죠. 홍콩은 조금 홍콩도. 미묘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은 직접 개입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국제적인 여론을 일으킬 수 네, 있습니다. 여론을 즉 일으키는 중국 정부 그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어떤 집권 세력에 대한 그 반대되는 그 국제 여론을 일으킴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 좀 더 좁혀지는 상황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홍콩 시위대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의 그 입지를 또 줄일 수 그렇죠. 있을지 아니면 또 제대로 좀 운용의 묘를 발휘를 한다면 또 위치를 또 위상을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진행 상황을 봐서 이것도 또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investing.com이 뽑은 미국의 종목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꼽혔을까요? 보시죠. 자, 먼저 라이트에이드입니다. 바로 이 기업인데요. 미국의 제약 체인 기업입니다. 3위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어서 진로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판 직방 다방, 이어서 로쿠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로쿠는 도랑치고 가재 잡고라는 키워드를 설정해봤어요. 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죠. 필레이는요, 의료용 대마의 성장성을 좀 안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희가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자, 시간이 닿는 대로 저희가 다 읊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라이트에이드부터 볼게요. 좀 익숙치 않으세요? 예, 월그린은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 그렇죠. 최대 네. 약국이죠. 네. 약국 체인 업체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소개해드리는 라이트에이드는 미국의 3위 기업입니다. 라이트에이드 같은 경우는 2018년 알버슨이 라이트에이드를 인수 합병해서 그 합병 이후에 기업 가치가 24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네. 2015년에 월거린의 4,600개의 매장을 전부 매각하려고 하다가 미국 네. 정부의 규제를 받아서 약 한 1,900여 개 정도밖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네네. 근데 남아 있는 매장을 알버슨에게 이제 인수합병 당함으로써 알버슨에 넘겨준 거죠. 네. 알버슨은 미국의 유통기업입니다.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알버슨은 이 라이트에이드의 유통망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합병으로 인한 두 기업의 매출이 지금 현재 한 83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월마트와 아마존도 지금 제네릭
그 약이죠. 네네. 그 저가의 제네릭 약을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그 월그린도 그렇고 라이트 에이드도 어느 정도 아마존과 그 월마트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약을 본인들만 팔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다른 그 유통 공룡들까지 다 그렇죠. 약을 팔다 보니까 자 그래서 주가도 꽤 많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저희가 그렇죠. 확인해봤습니다. 어제 발표에서 그 사파이어 디지털이라는 그 디지털 업체에서 그 헤이워드 도니건이라는 여자 그 CEO를 새로 임명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주가는 2.6% 빠졌죠. 한번 그 CEO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그렇죠.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로우를 보겠습니다. 진로우는 저희도 좀 관심이 생겨요. 미국판 직방다방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어떤 기업입니까? 그 나스닥에 상장된 그 부동산 플랫폼입니다. 네. 미국에서 집을 사거나 또는 빌릴 때 꼭 그 봐야 하는 사이트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진로를 창업한 사람이 리치 바톤하고 로이드 프링크인데 이 프링크 같은 경우는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또 지금 저희에게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행 정보업체 네. 익스피디아를 설립해서 그분인가요? 성공한 분입니다. 예. 그 2014년 그 경쟁업체 트룰리아를 인수했고 지금 2018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시장 가치가 약 40억 5,700만 달러인 기업입니다. 네. 이거 한국에서 직방다방보다는 좀 더 크죠. 그럼 예. 땅덩어리가 얼마인데요? 예. 네. 그리고 2017년 6월에 그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성장 기업 20개사 가운데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네. 일단 그 2019년도 그 지난주에 실적 발표에서 프리미어 에이전트 부분 매출이 시장 기대의 2.8%였습니다만 그게 못 미치는 1% 성장을 전망하여서 주가가 계속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 올해를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아주 네.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최근에 좀 하락을 했던 거네.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로쿠라는 기업도 보겠습니다. 저도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몰라서요. 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기기를 즉 셋톱박스죠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올해 들어서 주가가 300% 이상 상승한 네. 가장 주목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스트리밍 플레이어 기기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나 성장하고 반면 광고 위주의 플랫폼 매출은 86%죠. 86% 급성장하여서 로쿠의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넷플릭스의 도전장을 내민 디즈니나 AT&T, 애플 이런 기업들이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네네. 로쿠의 셋톱박스 또는 로쿠의 기기, 스트리밍 서비스 기기가 필요하죠.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TV를 안 보고 코드 예. 커팅이라고 해서 TV를 안 보고 모든 것을 핸드폰과 뭐 PC로 보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아이패드 같은 걸로 예. 본다고 했어요. 근데 셋톱박스가 왜 필요한 거죠? 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저 넷플릭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와 마찬가지로 디즈니나 AT&T가 그 애플 등이 하게 되면은 인터넷에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텔레비에 그런 장치를 붙이게 되면은 이런 스트리밍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TV로 예,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장치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기의 수요도 엄청납니다만은 네. 이 스트리밍 서비스 채널 기기를 추가하면서 이 컨텐츠가 늘지 않습니까? 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AT&T, 애플 이런 그 컨텐츠가 늘기 때문에 네. 여기에 광고하려는 그 광고 업체들이 많죠. 그러니까 광고 수익도 엄청납니다. 로쿠가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굉장히 신기했던, 궁금하고 고민을 했던 게 뭐였었냐면 요즘에 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예. 난 디즈니에 투자해야 될까, 넷플릭스에 투자해야 될까, 아니면 HBO가 이제 그쪽에다 투자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했는데 로쿠에 투자하면 되는. 예, 로쿠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도랑치고 가재잡고라는 그런 기업이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로쿠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